자,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각질입니다. 자, 유튜브 제목에도 제가 지은 것처럼 빨래비누로 세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?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을 먼저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이제 빨래비누 잘 아시죠? 이렇게 파란색 빨래비누가 대표적인데 뭐 흰색이나 노란색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 빨래비누가 제일 좀 정감도 가고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이 빨래비누로 도대체 왜 세수를 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화장실 구조에서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집에 이렇게 거울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으면 이 세면대가 저희 집 고장이 났었어요. 그러면서 세면대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 밑에 정리대가 있었는데 그 옆에 세수대야가 있고 여기서 비누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비누가게 있고 요 세수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세수를 했었습니다. 세면대 고장 나가지고 세수대에서 세수를 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빨래비누 가지고 머리를 감았었다는 어릴 적에 그런 경험담을 얘기했던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세수를 하다가 이중세안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좀 하얘지고 싶어가지고 요 옆을 딱 보니까 정리대 밑에 샴푸가 있고 요 밑에 요 구석에 빨래비누가 있었단 말이에요. 이게 딱 보이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빨래비누로 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이 호기심 때문에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한 20 몇 년 됐네요, 벌써. 세수를 하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빨래비누로 이제 세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세수를 하고 난 다음 직후에는 와 진짜 피부가 고려 청자처럼 반질반질하고 허해지는 게 진짜 진짜 하얘집니다. 이름이 표백비누잖아요. 표백비누. 표백비누. 진짜 새하얘져요. 광도 나고. 자,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진짜 빨래비누를 세수를 하면 미백 현상이 있습니다. 얼굴이 정말 새하얘져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강한 알칼리성이 단백질을 조금 변성시키거든요. 그래가지고 약간 부분적으로 좀 하얘지고 단백질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광반사가 약간 좀 달라지고 조금 하얀 막 같은 게 생기는 그런 느낌? 게다가 이제 유분 제거를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얼굴이 그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도 싹 빼줍니다. 그 미백 현상에 의해서 피부도 탱탱해져요. 물론 피부가 진짜 탱탱해지는 건 아니고 저는 당시 중학생이었고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. 이게 세수를 하고 나면은 와 얼굴이 너무 팽팽해져가지고 팽팽해진 게 아니고 당긴 거죠. 피부가 당긴 거. 근데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빨래비누로 세수를 하면서 이중세안, 삼중세안, 사중세안 이렇게 했거든요. 일단 비누로 한번 세수하고 빨래비누로 한 두 번 정도 또 세수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아마 세안제로 또 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기억에 정확하게 나는 건 아닌데 여러 번 씻었던 건 제가 기억합니다.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피부가 너무 당겨가지고 얼굴이 표정을 지으면 얼굴 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.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. 너무 당겨서 진짜 눈을 찡긋하거나 이러면은 여기 눈가 옆에가 찢어질 것 같고 웃으면은 볼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 볼 옆에 있는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. 그래서 표정도 못 바꾸고 로션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좀 이제 건조한 걸 좀 없앴었는데 중학교 당시에는 저는 요거를 피부가 팽팽해진다고 그렇게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빨래비누를 세수를 하라고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냐? 그건 아니고요.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개인적으로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해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이런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내 피부가 망가지고 있구나. 원래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이라서 좀 과도한 알칼리로 좀 세수를 하게 되면은 피부가 다 망가집니다. 피부 아예 그냥 피부 좋은 장벽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. 저거랑 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.
머리 탈색할 때도 보면은 강한 알칼리로 가지고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머리카락 색을 예, 손상시켜 가지고 색을 변성시키는 거거든요. 이 똑같은 게 얼굴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머리카락은 자르면 되지만 얼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아예 비누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? 제가 사실은 중학생 때 요거에 대해서도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뭐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문 기사인지 잡지인지 물로만 씻으면 아기 피부가 된다는 그런 글을 접하고 제가 또 이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완전 극과 극 테스트죠. 빨래 비누까지 동원해서 얼굴을 표백해버리는 테스트를 먼저 해봤고, 그리고 아예 비누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고, 요 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며칠 하다가 중단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매일 세수를 할 때마다 약간 그 기름기가 그 물 위에 떠 있는 게 보여. 유분기랑 이런 게 닦아도 기름기가 계속 나옵니다. 비누를 아예 안 쓰니까. 그리고 약간 좀 느낌이 찝찝한 느낌도 조금 있기도 하고,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중학교를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앞문 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데, 어머 누구 비누 안 쓰니? 이 냄새는 이거 꿉꿉한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이거 비누 안 쓰는 냄새인데,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 그날 하루 종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자, 나한테 냄새 나면 어떡하지? 이거 애들이 냄새가 나는데도 말 안 하고 있던 거면 어떡하지? 이렇게 되니까 집에 오자마자 제가 막 세수를 막 뭐 이중세안, 삼중세안 했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, 당시에 제가 이제 비누를 안 써서 요거를 끝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알 수 있는 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춘기 남자들 냄새 많이 나죠. 얼굴 뭐 지성이고 기름기도 많이 나고 피부도 두껍고 각질도 두껍고, 그리고 이제 세수할 때 이런 노폐물 제거도 안 되고 절대 하지 마세요. 효과 없습니다. 요거는 아마 악건성 피부를 가지신 여성분들이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제 체취라든가 이렇게 덜 나는 경향이 있잖아요. 뭐 소 같은 경우에도 한우도 이제 거세소를 뭐 좀 먹는다거나, 아니면 돼지 같은 경우에도 암돼지가 좀 더 비싸고 맛있고 뭐 그런 게 있죠. 아무래도 고기 냄새가 덜 나다 보니까.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된 이유는 어떤 체질이 때가 많이 날까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였거든요. 제가 유치원생 딸이 하나 있는데 목욕을 시키다가 딸은 이틀에 한번 목욕을 시키고 저는 매일 목욕을 하는데 어 저는 때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딸은 때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체질별로 때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나 궁금해서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 지성 피부라든가 뭐 땀, 건조한 피부, 혹은 뭐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뭐 피부 질환, 뭐 미세먼지나 황사, 요런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, 요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특정 체질이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이제 피부 상태랑 그리고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때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고 때가 덜 나오는 시기가 있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도 좀 이걸 좀 분류를 해보고 좀 쉽게 이해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. 남성 대 여성, 확실히 남성이 그래도 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피지 분비도 활발하고 각질도 좀 두껍기 때문이죠. 그리고 아이와 나이가 든 사람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고, 노화라는 게 이 피부에서 수분을 뺏기는 과정을 노화라고 하거든요. 확실히 아이가 때가 덜 발생합니다. 좀 나이가 좀 생길수록 때가 많이 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생긴다고 하네요. 그리고 지성 피부대,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지성 피부대,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 탈락이 많이 발생하는 건성 피부, 비교를 해보면 지성 피부가 때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다음 얘기는 인종차별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
그래도 이제 인종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피지 분비도 좀 많고 피부도 조금 건조한 편이라고 하네요. 유럽은 중간이고 아시아계가 좀 가장 덜 발생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환경적인 면을 보면은 동남아의 고온 다습과 러시아의 약간 춥고 건조한 환경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동남아 환경이 확실히 각질이 많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영향을 준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한국의 전통 문화 때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때밀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 수준이죠. 외국에도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많이 소개되기도 하는데요. 이러한 한국의 근현대사적인 때밀이 문화는 1970년대 요 옆에 우측에 있는 녹색 이제 이태리 타월 사진이 보이는데 이태리 타월이 1970년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한국의 때밀이 문화에서 큰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. 혹자는 이제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공중 목욕탕이 이제 한국에 처음 생겼을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근현대사적인 한국의 때밀이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도 한데 뭐 당시에는 한국은 뭐 매일 목욕하는 문화가 아니고 한 번에 몰아서 좀 씻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매일매일 목욕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. 그래서 이에 대한 열등감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1970년대부터 한국의 근현대사적인 때밀이 문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때밀이 문화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외국인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독특한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. 어, 이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. 특히 이제 외국 남성 같은 경우에 때나 이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뭐 때밀이를 뭐 경험하러 갔더니 뭐 때가 1kg가 나왔다. 뭐 자기 때를 보고 너무 놀랬다. 그리고 너무 피부가 다 상해서 아팠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아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또 경험이 있는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레이저 박피 시술을 받았거든요. 와이프가 피부 관리를 좀 같이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레이저 박피 시술을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아픕니다. 정말 아픕니다. 그리고 시술을 할 때 레이저로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얼굴 옆을 다 태우는데 얼굴에서 오징어 구는 냄새가 나요. 그리고 시술 이후에 한동안 마스크도 좀 쓰고 다녀야 되고 씻을 때도 엄청 아프고 엄청 따갑고 물로만 씻어야 되고 또 약도 계속 발라야 되고 아마 외국인 남성분들이 요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정말 심한 분들은 뭐 햇빛에서 못 가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도 못 들어가고 부작용 때문에 때밀이 부작용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요거 레이저 박피 시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개인적으로는 이거 돈이 굉장히 아깝습니다. 왜냐면 한 달에서 한 두 달 지나니까 그냥 원상복구 다 됐어요. 제가 이제 지성 피부에다가 피부가 두꺼운 남성이라서 금방 아마 다시 원상복구된 것 같은데 시술을 할 때 딱쟁이 떨어진 이후에 몇 주는 정말 정말 만족도가 좋았어요. 피부가 정말 좋고 피부가 광이 나고 근데 이 1차 박피하고 2차 박피하고 요 몇 주 동안 고생을 하고 아프고 몇 주만 딱 피부가 좋고 한 달에서 두 달 지나니까 원상복구되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남성들에게는. 그 여성분들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아마 건성 피부에다가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오래 갈지도 모르죠. 관리를 잘 하실 테니까. 요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적절한 때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각질 제거를 해서 좀 피부가 깨끗해지고 좀 상쾌한 느낌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되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단점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므로 피부 노화도 촉진이 되고 또 오히려 이로 인해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의 이야기 결론입니다. 자,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때를 아예 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이게 베스트예요.
때 안 미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뭐 때를 꼭 밀고 싶으면 뭐 어쩌다 한번 밀고 보습때 같은 거 이렇게 충분히 바르고 그런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시청자분들도 각질 케어 잘 하시고 건강한 피부 가지시길 바랍니다.